주식 천만장자입니다. 예, 오늘은 엔비디아 TSMC 갈등설 삼성전자에 귀에 될까와 삼성전자 엔비디아 겨냥 12나노급 그래픽 D램 첫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생산 지연을 둘러싸고 엔비디아와 TSMC 간 불화가 발생한 걸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16일 현지 시간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TSMC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어나 관리라는 말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을 두고 서로의 탓을 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TSMC는 어떤 엔비디아의 블랙웰 설계 과정에서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TSMC가 그 첨단 공정상에서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서로 했던 이제 손가락질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서 이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TSMC가 만든 테스트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다며 TSMC 탓을 한 반면에 TSMC는 애초 엔비디아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TSMC의 그 파운드리 공동 문제라고 막 지켜세우고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 문제, 디자인 문제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막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TSMC 없이 오늘의 엔비디아는 없었다며 각별한 예정을 드러내왔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 그 애플 있죠. 애플이 한 3,600조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한 3,200조로 해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1년 전에,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계속 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제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새로운 게이밍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같은 세대 칩 제조 기술 기준 TSMC 가격 대비 20-30% 할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모든 그 업체들은 결국 매출 대비 원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느냐에 대한 그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도 기존 현재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현재 1200불, 1300불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근데 만약 이런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게임용 칩이든 아니면 AI 칩 관련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도 줄겠죠. 시장의 가격도 또 떨어질 거고. 예전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은 이유를 지금 많이 하락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어느 순간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GPU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MD가 그걸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업체가 신생 스타트업이 만약에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크 바블처럼, 닷컴 버블처럼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개념 12나노급 그래픽 D램 첫선,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춘 차세대 그래픽 DDR7을 개발했습니다. GDDR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함께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메모리로 주로 뽑고 있습니다. 17일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12나노 10억분의 1m의 24GB GDDR7 D램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 제품 16GB GDDR7 대비 용량이 50% 향상된 것이 특징이고 성능 역시 업계 최고 속도인 초당 40GB로 사용 환경에 따라 초당 42.5GB까지 구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그래픽 카드를 탑재할 경우 초당 최대 1.8TB의 데이터 연산이 가능합니다. 30GB 용량의 초고화질 UHD 영화 6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고 전력 효율 역시 전작 대비 3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주요 GPU 고객사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에서 검증을 시작해 내년 초 제품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AI 노트북용 GPU인 지포스 RTX 50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DDR7 D램은 그래픽 카드 옆에서 동영상과 데이터 처리를 보조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최근 게임 시장 외에도 AI향 데이터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 인텔로에 따르면 글로벌 GDDR 시장 규모는 2023년 58억 달러, 하나로 7조 9,170억 원에서 2032년 약 126억 달러, 하나로 17조 1,9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률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첨단 사양인 GDDR7 D램 수요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에 업계 최초로 최대 40GB BPS 성능의 GDDR7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개발을 마치고 연내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에 사용되는 GDDR7은 마이크론이 대부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용철 삼성전자 부사장은 AI 인공지능 시장의 발빠른 성장에 맞춰서 고용량,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SK하이닉스는 다시 꼬꾸라졌다가 원위치 않은 분위기고 삼성전자는 계속 뭔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26일 11조 원 이상 지금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떤 지금 방향성을 찾아서 다시 반등하고 반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잘 나가는 그날이 오기를 주주 한사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천만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즐거운 취집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